나 같으면은 해성 DS를 사는 것보다는 어부부 반도체를 사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부부 반도체 한번 알아보라는 과제를 내주셨기 때문에 MCU라고 하는데 MCU가 뭔지 개인적으로 궁금도 했거든요. 그래서 딱 보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리포트가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스몰캡이고 팹립스 업체입니다. 이 어부부 반도체는 팹립스 업체예요. 제가 이따가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부부 반도체는 범용 MCU 그리고 전용 MCU, 전용 IC 제품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설계, 제조, 판매하는 회사예요.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많은 거는 구조적으로는 맞아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직접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에 비해서 매출액 자체가 작다 보니까 팹립스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리포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유료 리포트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무료로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료로는 안타깝게도 최근 리포트들이 없더라고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갤럭시 버즈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버즈는요 팹립스로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가장 크게 범용 MCU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범용 MCU 같은 경우에는요 다품종 소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IC 사이즈를 획기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배터리 동작 응용 시장을 겨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소모 전류를 가장 낮춘 제품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터치 MCU가 있는데요. 이 터치 MCU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버즈라고 보시면 돼요. 정전을 통해서 감지를 하거나 들어갔을 때 센서, 귀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MCU에 대해서 제가 크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 MCU가 하나의 부품으로서 뇌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사람의 몸으로 치면은 세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동차를 예를 들게요. 보통 이제 자동차 한 대 200개 혹은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거는 2000개까지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얘네들이 각자의 이제 신호라던가 이런 거를 보내주면서 불을 킨다라던가 제동을 건다라던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터치 MCU 같은 경우에도 감지라던가 터치 제어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워 MCU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조 배터리에서 최신폰 쓰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요즘에는 배터리가 다 일체형으로 나오니까 고속 충전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려고 하는 보조 배터리가 이게 고속 충전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옛날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게 뭐지? 3.0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이 고속 충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PD 3.0부터 속도가 고속 충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파워 MCU가 여기서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유가 해외 유명 스마트폰,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폰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폰에서 유선 충전 당자를 없애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선 충전만 할 수 있게 앞으로 만들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아이폰에 납품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아이폰에 납품을 하는 회사에다가 팹립스를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파워 MCU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부분은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블루투스 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블루투스가 이제 보통 4.0부터 좀 제대로 괜찮게 감도가 좋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거는 5.0,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는 5.0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5.2 버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루투스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안전용 제품들도 있어요. 소방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분들도 있고 모터용 MCU도 있습니다. 백색 가전, 그러니까 뭐 냉장고라던가 세탁기 뿐만 아니라 뭐 선풍기, 카메라 등에 들어가는 소형 가전용에도 요 모터 MCU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모컨과 근조도 센서도 있습니다. 한 대의 가전제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쓰는 에어컨 리모컨이라던가 TV 리모컨이라던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UR 같은 경우, 그러니까 SR과 UR로 나뉘어요, 리모컨은. 근데 UR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리모컨으로 여러 개를 제어할 수 있는 셋탑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근조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조도 센서와 근접 센서로 나뉘게 됩니다. 근접 센서와 조도 센서의 이제 합성어로서 근조도 센서라고 부르는데요. 별개의 센서로 또는 합쳐진 형태로 전자제품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핸드폰 보셨을 때 불의 밝기 조절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이제 조도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접 센서 같은 경우에는 몇 분 후에 꺼짐, 그러니까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아예 끄고 켜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거래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 LG, 위니아부터 시작해서 위닉스까지 이렇게 해서 6개 기업의 거래처가 있고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역시 6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중국에 3개,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범용 MCU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 요 사진을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4위를 전체 시장에서 차지를 했다고 해요. 미모 센서가 30% 그리고 풀플래시가 5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리모컨이라던가 에코, 플래시 이런 부분들이 짤짤짤짤하게 많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의 제품 품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얘가 공장을 어느 정도 가동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니까요. 시간당 이제 55,000분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꾸준히 만들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분당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리포트가 너무 없어가지고 지난 거라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지난 리포트에도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요거는 2016년도 11월 리포트에서 그냥 그림만 가져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현재 MCU는 이랬는데 블루투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의 MCU는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MCU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클라우드가 각각의 기기에 이렇게 전파할 수 있게끔 블루투스 부분이죠. 블루투스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그냥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리포트가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사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도 만들고는 있어요. 만들고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실적으로 찍히게 되면은 난 레이트다 라고 할지라도 리포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제 4월 19일 날 기사예요. 현대차가 반도체 부족으로 셧다운 소식에 이제 20% 강세를 했다. 어부부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로 기술 이전을 선언을 했고요. 사전에 이거는 홈페이지에 이제 소식에 가셔도 이게 나옵니다. 기술 이전 선언을 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차 업체와 협력을 해서 보조 시스템을 ADAS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MCU 등을 올 상반기에 양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대요. 상반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미뤄지든 뭐하든 간에 어쨌든 결과는 나오게 될 것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차량용 MCU 같은 경우에는 품귀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TSMC 부분인데 TSMC도 팹리스 부분에 손을 안 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리포트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리포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 거지만 MCU라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8인치 부분이 필요합니다. 8인치 그 반도체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8인치가 12인치보다는 더 영업이익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제품 8인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6개월 혹은 12개월의 증설 기간을 만들어야 돼요. 최장 기간으로 1년 동안 만들었는데 딱 보니까 이 기간을 투자할 거면 차라리 12인치를 만들지 우리 돈 안 되는데 약간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품귀 현상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증설을 안 하려고 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부부 반도체에서 이제 차량용 라이다 MCU가 개발이 끝났고, 요건 4월 27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다음 기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에 한 대당 200에서 300개가 활용이 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자율주행이라던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0개의 MCU가 탑재될 전망이래요. 앞으로 기술이 점점점 발전될수록 MCU에 들어가는 부품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차량용 MCU가 전례 없는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토종 팹리스 업체의 개발이 긍정적으로 역할을 해낼 것이고,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스템 반도체가 반드시 활기를 띄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칩을 아무리 이쁘게 설계를 해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비해서는 많이 빈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자동차가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 중립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 기자님께서. 전 이런 기사 너무 좋거든요.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가기 때문에 이런 건 참 좋았어요. 자동차용 MCU의 점유율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에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인데요. 아직 여기에는 어부 반도체는 없어요. 어부 반도체는 없지만 이제 세계 시장에서는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동차용 MCU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2020년도 상반기 기준입니다. 21년도의 부분을 보면은 또 다르게 되겠지만 내가 해외 투자를 했을 때 MCU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죠. 차량용 MCU가 전체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30%를 차지하는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의 이제 시장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20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용 반도체의 규모는 전체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 전체 통틀어서 10% 꾸준히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ADAS 부분에서 반도체 소유량을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라고 봤더니 스마트 센서 요 부분이 반도체 소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스마트 센서에 300개가 들어가고요. 와이어 부분에 200개, 그 다음에 뭐 라이더, 뭐 서라운드 뷰 뭐 이런 부분이 60개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보더라도 이제 성장률이에요. 요거는 장기 성장률을 보았을 때 ADAS라던가 친환경 자동차라던가 게이트웨이 요 부분들은 조금 이제 고급화된 차량들이죠. 앞으로 이제 나와야 될 차량들. 하지만 제어라던가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쪽의 자동차 부분이에요. 내연기관의 자동차 부분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나올 전기차라던가 자율주행차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률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어라던가 인포메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쥐어짜내도 리포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리포트를 쫙 보는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 전반적인 내용이 있는 리포트를 제가 가져왔어요. 하나금융투자 리포트거든요. 요거를 보고 요런 내용이 있으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추론을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 TSMC가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가동률은 높은데 미국 팹리스 고객사로부터 수주가 되게 견고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니까 공급이 부족하게 돼요. 그럼 이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8인치 웨이퍼 공정용 생산 라인을 늘려야 돼요. 이거를 해야지 MCU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MCU가 거의 8인치 웨이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죠.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증설 기간이 6개월에서 많게는 1년인데 이 기간 동안 열심히 만들어도 12인치 웨이퍼보다 8인치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기간 투자하려면 차라리 12인치를 만들지 내가 왜 8인치를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다른 거 하기도 바쁜 입장인데, 그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주가 바로 해성 DS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해성 DS를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요, 8인치는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만들지 않으려고 할 거라는 거죠. 돈이 안 되니까. 기업의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요와 공급 싸움에서 이기는 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8인치에서 생산이 되는 MCU가 상대적으로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MCU가 가격이 올라가고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증설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증설로 넘어가게 되고, 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는 라이드 MCU 개발 끝냈으니까 이게 상반기에 양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투자 포인트를 보고 무조건적으로 사야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들어갈 부분이라고 하는 순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영업이익에서 분명히 지금 컨센서스는 없을 거예요. 컨센서스는 없지만 이제 너무나도 영업이익과 이런 실적이 너무나도 좋아서 리포트가 나왔다. 그리고 그 리포트가 난 레이트가 아니고 목표가를 딱 내줬다. 이러면은 그때는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물론 딱 하나의 기업이 있으면 안 되고요. 최소 2개의 업체에서 호재가 났었을 때 순차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거를 바라보고 물론 들어가도 되기는 하겠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이 기업에 대한 탐방도 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차라리 리포트가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EPS가 804원이에요.
한 해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이 804원인데 업종 PER이 155.49입니다. 요걸 곱하니까 12만원 정도가 나와요. 12만 5,013원이 나오고, 그리고 6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현재 주가가 1만 6,650원이니까 요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업종별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싼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부부 반도체